김한규 아시죠? 그 힘 있는 여당에 힘을 빌려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었다. 네, 고맙습니다. 1번입니다. 김한규입니다. 화이팅! 양구는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51.4%고요. 제가 무소속일 때부터 또 지금 민주당에 입당해서 지금 군수 후보로서 지금 당선이 있기까지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양구의 발전을 위해서 김한규가 좀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바람이 헛되지 않도록 제가 우리 지역 발전과 우리 국민의 행복 또 양구의 미래를 희망으로 바꿔놓겠습니다. 이번엔 민선 국위 4년 동안 양구군을 책임질 김한규 양구 군수 당선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당선 먼저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당선 소감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예, 먼저 국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그 승리는 그 변화와 어떤 새로운 그 미래에 대한 희망을 그 열망하시는 국민들께서 그 변화의 선봉장에 저를 좀 앞장서서 해달라 하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요. 네. 앞으로 그야말로 말이 아닌 실천으로 국민들께서 바라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선인께서는 선거 기간 현직 서흥원 군수와 초접전 양상을 네. 펼치셨는데 표차가 367표 차로 당선이 되셨어요. 그만큼 또 상당히 많이 개표 순간에 긴장을 하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어떠셨어요? 예, 참 어려운 선거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사실 어려운 그 시기가 있었는데 네. 국민의힘에서 무소속 네. 또 민주당 후보로 나서기까지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 변화 속에서 저는 오로지 저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닌 네. 양구 지역에 대한 어떤 애정과 또 지역의 미래에 대한 고민 그 속에서 제가 어떤 결정을 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다 이런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수위 출범하면서 당선인께서 당부한 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집행부도 나름대로 열심히 해왔다. 그 부분을 인정해주고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는 분들은 함께 그 지적해주고 그 부분이 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는데 현재 집행부와 논의를 좀 많이 해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제까지 양구 군정을 이끌어온 군청 공무원들과 네.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 기존 군정의 연속성도 상당히 그렇죠. 대부분 가져가겠다 이런 기조신가요? 그 지금 아니면- 현 군정에서 잘한 네. 부분은 가져가야 될 네. 테고요. 일정 부분 방향 설정이 잘못되었다라든가 또 중간에 어떤 실정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접고 네. 새로운 방향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 그게 정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당선인께서 민생 현안 중에 그래도 이것만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된다. 시급 현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외국인 계절 근로자 문제 계절 근로자. 이게 지금 그 가장 시급한 현안 중에 현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특히나 그 농민들이 많은 그 시름에 빠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는 잘 풀지 않으면은 농민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우리 양구 농업이 발전해 나가는데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필수적인 부분인데 네. 이 부분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안정적인 공급이라든가 이런 게 체계적으로 움직여지지 않으면은 양구 농업에 많은 그 부담을 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나 지금 양구군의 농민들이 그 계절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다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그 운영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농가들이 임금 체불 농가로 낙인이 찍혀 있는데
그 부분은 바로 잡아야 된다. 제 생각에는 어쨌거나 양구군의 행정에서 책임이 일부분 있다.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양구군이 책임 있게 나서서 이 부분을 해결하는 자세가 없으면은 우리 농가들도 받아들일 수 없고 네. 또 이 근본적인 이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인수위원회에도 그 내용을 한번 꼼꼼히 잘 살펴봐 달라. 또 앞으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어떻게 관리 운영해 나갈 것인가,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분들에 대한 처우 여러 가지 문제들 한번 되짚어보고 네.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말끔히 털어내고 새롭게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구 계절 근로자 문제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고 앞으로 개선 방안을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 나가겠다. 예, 그렇게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한규 당선인께서 국민의힘 후보자 경선 과정 반발해서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 후에 전략 공천으로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로 선거에 출마하신 문제가 계속 얘기가 되고 회자가 됐었어요. 제가 국민의힘에서 경선을 준비하다 불공정 경선의 과정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하고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었습니다. 다만 그 무소속으로 있으면서 민주당의 인재 영입 제안에 응하면서는 실제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러셨겠죠. 일단 크게 보면 두 가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두 가지 관점에서 제가 접근을 했습니다. 한 가지는 당선 가능성이라는 그런 출마했으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을 안 할 수밖에 없었고요. 솔직한 말씀이시죠? 예,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진짜 내가 출마하면서 생각했던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해보겠다 하는 부분, 양구의 미래에 내가 어떤 것이 도움이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 그래서 지역에 계신 원로분들의 의견을 듣고 많은 분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제가 민주당을 택했고 결과론적으로 오늘 이제 당선까지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뭐 각자가 판단할 부분이 있어서 예, 제 입장은 그렇다고 제 입장을 누구에게 강요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시겠죠. 네. 양구 얘기를 좀 해볼 텐데 대표 특산물인 시래기가 있잖아요. 이 가공제품 개발하고 생산 기반 확충 같이 노력이 계속돼서 지난해 소득이 126억 원을 달성했네요. 하지만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원물이 아닌 가공식품 산업이다 보니까 세계화에는 한계가 있지 않나 하는 의견도 있는데 향후에 시래기 이외에 다른 농업 특산물 개발과 자원 계획 어떻습니까? 양구의 시래기가 대표적인 또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사실 그 시래기 판매를 통해서 126억 원이라는 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큰 그 어떤 좋은 사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일부는 지금 이제 수출도 좀 하고 있는 것을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이 어떤 그 가공식품으로서 조금 더 다양하게 우리가 만들어 나가고 포장도 조금 더 세련되게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또 우리 지역의 어떤 그 시래기에 대한 홍보도 이제 조금 활동을 많이 하고 하면은 그 충분히 어떤 세계적인 어떤 그 상품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 수출 상품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양구가 시래기 이외에도 많은 농특산물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그 선호도를 갖고 있고 호응을 받고 있는 게 양구 사과라든가 수박, 멜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상품의 질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 제대로 된 그 평가를 못 받는 경우, 제값을 못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공이 필요한 부분 가공을 좀 해서 좀 더 부가가치를 높이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 유통 과정을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농산물 유통 그 센터를 좀 그 규모 있게 만들어서 그 선별 작업 또 유통 어떤 그런 과정을 좀 체계적으로
만들어 나가면은 네. 우리 농민들이 그 땀 흘려 고생한 그 노력의 네. 대가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강원도 각 군 지역은 또 머무는 청년보다 떠나는 청년이 많은 아픔을 갖고 있던 공통점이 있는데 청년이 지역에 머물 수 있는 정책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양구의 특성상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여건이다. 그래서 저는 우선은 청년 일자리를 양구의 기본 산업인 농업에서 좀 찾아볼까 농업에서. 합니다. 농업에서 예를 들면 그 스마트 농업을 한다라든가 또 지금 그 청년들이 과수 원예 쪽 또 축산 이런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네. 이제 또 부모님들이 하던 그런 농업을 또 승계해서 네. 그 다시 와서 하겠다고 하는 청년들이 있는데 실제 그분들이 여기 와서 막상 해보려고 하니까 어려운 부분이 일단 주거 문제가 그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그분들의 어떤 주거 환경을 거주 환경을 좀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청년 농업인이나 이런 분들이 거주하고 어떤 그 아이를 키우고 교육하는 그 과정에 대한 환경을 제대로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공동주택도 좀 확대를 좀 해볼까 하고 또 그 아이도 한 명 나면은 1,000만 원, 두 명 나면 2천만 원, 그 세 명 나면 3천만 원 이렇게 좀 획기적으로 좀 높였고요. 아이 돌봄 체계 또 그 부모님들이 손주를 돌봐주면 그 청년 농업인들 이런 사람들도 좀 더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손주 돌봄 수당도 뭐 신설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켜보니까 이제 젊은 농업인들은 기존의 농지 인근에 집을 짓고 살던 그런 그 추세에서 이제는 출퇴근 개념으로 좀 변화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키우기 좋은 환경 속에 거주지를 마련해 놓고 일은 아침에 출근해서 일하고 저녁에 이제 복귀하고 있는 그런 추세로 많이 가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양구 역시 다른 군과 같은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노인 인구 비율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독거노인도 많고 맞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복지 대책도 장기적으로 수립하고 실행해 나가야 될 텐데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요? 고령자 어르신들께서 사실 거주하는 공간이 좀 현실하고 좀 안 맞는 부분도 있어서 그분들이 생활이 편하게 하는 어떤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원을 좀 해드릴까 하고요. 네. 현실적으로 어르신들께서 경로당을 이용을 많이 하십니다. 네. 특히나 겨울철에는 뭐 난방비, 여름철에도 뭐 그런 냉방비 이런 부분들 이제 걱정이 많다 보니까 그 경로당의 어떤 지원을 조금 더 늘려서 어르신들이 걱정하지 않고 그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특히나 이제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식사를 직접 해서 드시는데도 한계가 있고 네. 또 혼자 계신 분들께서는 이 입맛이 없으신지 식사도 좀 대충 해결하시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반찬 같은 것도 그렇죠. 제대로 예. 해 드시지 못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로당을 통해서 부식비를 좀 더 지원해 준다라든가 인건비를 좀 더 지원해 준다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경로당 이용을 좀 활성화하고 또 노인들의 어떤 취미 활동 건강 관리를 위해서 어떤 많은 프로그램을 좀 운영해서 그 노인들께서 그 무료하지 않게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엇보다 양구도 인구 2만 명선 붕괴에 따른 출산율 향상이 이루어질 텐데 네. 아까 뭐 출산 장려금 얘기하셨지만 네. 출산 장려 대책 어떤 걸 갖고 계실까요? 예, 그 가장 큰 시급한 현안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많이 걱정되고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선은 지금 매년 지금 감소되고 있는 인구 추세를 일단은 제가 임기 동안만큼이라도 감소하지 않는 현재를 유지하는 정책을 좀 펼쳐야 되겠다. 이후 장기적인 대책을 가지고
인구를 늘려나가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특히나 그 양구 지역에서 오랫동안 생활해 오신 군인들 있습니다. 네. 그 부사관들도 있고 장교도 있고 한데 그분들이 이제는 정이 들어서 양구에 살고 싶어 하는데 이분들이 그 준비하는 기간 동안 마땅히 거주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분들도 이제 거주 공간이 부족하고요. 또 그분들이 새롭게 양구 지역 같은 데서 농업을 한번 해보고 싶어도 네. 그동안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소규모 스마트팜을 좀 임대 형식으로 만들어서 그분들이 영농에 적응하는 시간도 좀 가질 수 있게 좀 만들어 드리고 싶고 네. 양구의 어떤 천연 자원을 활용해서 네. 관광 수요를 늘려 나간다 그러면은 생활 인구도 늘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인구가 점차 지금처럼 감소하지는 않고 당장은 현 인구를 2만 명이 무너지는 것을 막고 네. 다음은 인구를 점차 늘려나가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축제도 있고 두타연, DMZ 같이 평화안보 관광 등이 진행 중인데 다른 강원 시군에 비해서 명소 인지도나 콘텐츠가 좀 약간 부족하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그 양구가 사실 그 축제가 다른 인근에 뭐 예를 들면 산천어 축제처럼 그렇게 유명한 축제에는 없습니다. 네. 사실은. 그렇지만 아까도 좀 얘기 드렸듯이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을 활용한 축제, 곰치 축제와 그 시래기 사과 축제는 나름대로 인지도를 가지고 있고 그렇죠. 또 지역 농특산물을 또 홍보하는 효과도 있고 또 농민들 소득에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그 이외에 다른 축제는 좀 저희가 그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다. 그 안보관광, 네. 제4땅굴, 을지전망대, 두타연 이런 부분들이 사실 그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고 있거든요. 지역에서 보면은 그 출입에 어떤 관광객들이 와서 네. 그 절차가 좀 까다로운 부분도 있고 해서 아직 활성화되고 있지를 못합니다. 이제 그러한 부분을 좀 풀어서 안보 관광과 또 지역의 특색을 살린 어떤 관광 자원을 조성해서 같이 연결해 나간다면은 뭐 충분히 우리 지역이 또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료 문제인데 응급 상황 발생했을 때 차를 타고 1시간 넘게 달려가야 하는 게 우리 농촌의 현실인데요. 예. 의료 원정 없는 동네 만들어달라는 목소리가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참 이제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 인력의 문제도 있고 의료기관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정부 여당에 입당하면서 제가 제일 첫 번째로 요구한 부분이 그 양구 춘천 간 그 4차선 도로 확장 문제였는데 그 부분도 이제 단계적으로 풀어 나간다 그러면은 그 지역에서 풀 수 있는 어떤 응급한 환자는 지역에서 풀어야 되겠지만 춘천하고의 어떤 거리를 좀 시간적인 거리를 좁힌다면은 그러한 부분도 하나의 해결책이 안 될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통 인프라가 개선되면 또 경유하고 스쳐 지나가는 양구군이 아닌 체류하는 양구군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교통이 단선화 이제 왕복 2차선 정도 되다 보니까 이게 앞에 군용 차량이나 트럭 또는 농기계 등이 앞에 만약에 있는 경우가 곤란한 상황이 생기면 다 이게 추월도 못하고 또 터널이 많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 때문에 상당히 교통에 어려운 부분, 불편함은 있다. 그 부분을 해결하는 게 우선이고요. 2029년도 정도면 동서고속철도 그렇죠. 또 개통이 된다 그러면은 일부분은 또 이제 보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당선인께서 계속해서 민심화합 통합군수가 되겠다는 리더십을 밝혀주셨는데 다시 한번 다짐의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예, 제가 뭐 선거 기간 동안을 통해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어느 한쪽에 편이 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당을 가지고 군수로서 당선이 됐지만 사실 군수가 되고 나서부터는 어느 정당을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고 네. 양구군을 대표하고 양구 군민을 보살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국민 모두의 군수가 된다는 말씀을 하겠고요. 어느 한 번도 소외받지 않는 그런 행정을 펼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민선 9기 양구군을 이끌어갈 김한규 양구 군수 당선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좋은 리더는 단순히 지시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비전을 제시하고 구성원과 신뢰를 쌓으면서 팀 전체가 더 잘하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 지역 그리고 강원도가 팀워크를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당선인들께서는 신뢰와 소통, 실력을 갖춘 리더십으로 민선 9기를 잘 이끌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슈강원, 오늘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죠.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